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제가 지금 보안 기사에 나오는 그 모든 부분들의 어떤 부분이 잘 나오고 어떤 부분이 안 나오는지 이걸 요약한 것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전에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정보보안 일반까지 마쳤고요. 지금은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를 할 시간입니다.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는 정보보호 관리, 정보보호 관련 법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보안이 대세잖아요. 왜 대세냐 하면 요즘도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들이 곧 실용화, 곧 사람들이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뭐 카드 이런 것들, 물론 그 카드 같은 경우는 뭐 카드를 가져가서 해외에서 써도 되고 편리하죠. 카드 같은 경우도.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카드 같은 게 없더라도 뭐 비트코인하고 핸드폰만 있으면, 뭐 핸드폰 안에는 그 비트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 월렛, 뭐 지갑 같은 소프트웨어가 깔리겠죠. 그것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 가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바로. 뭐 카드도 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카드하고 비트코인이 뭐가 더 유용하냐라고 했을 때, 이거 가지고 지금 보안 기사 시간에 시간 끌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제 디지털 자산이 이제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대세가 된 거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코인들, 토큰들, 이것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이제 결제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디지털 자산들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 지식 뭐냐? 보안이잖아요. 보안, 암호화 시키는 거. 그래서 남들이 암호화된 걸 풀지 못해서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 기술이죠. 거기에 백그라운드가 바로 보안이잖아요. 그래서 보안 기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같이 뭐 공학 아니면 프로그래머 아니면 공학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이걸 따라 놓으시면 상당히 유용한 자격증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감기가 걸려서 하는 중에 이제 기침을 할 수 있거든요.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 조금은 좀 양해해 주세요. 자, 이제 정보보호 관리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정보보호 관리는 그 전에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있잖아요. 이거 솔직히 외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외우는 게, 암기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 쳤을 때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정보 보안 일반, 이거 같은 경우에 한번 책을 3번, 4번 정독해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필 같은 걸로 이제 한번 써보고 용어 같은 것도 써보고 이렇게 해서 공부했을 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게 공부해도. 근데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는 정독을 5번까지 하고 연필로 계속 외웠는데, 쓰면서 외웠는데 또 불구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과목이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거든요. 이 부분이 법규니까 상당히 양이 많아요. 범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외워야 되는 게 많은데 그 외워야 되는 게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게 하루냐, 한 달이냐, 6개월이냐, 뭐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뭐 이게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아주 헷갈린 식의 것들이 많아서 저는 이게 점수가 안 나왔는데, 제가 제 시험 치고 지금 합격한 후에 느낀 점이 뭐냐면,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같은 것들 헷갈리는 부분들은 메모를 해놓거나 남들이 인터넷상에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요약본 같은 것들, 그걸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봐야 되겠다. 그 부분만.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의 그 파트를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부분은 요약본, 뭐는 1일이다, 뭐는 6개월이다, 이것들을 요약본을 딱 가지고 그것만 딱 달달달 외우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진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위험관리, 업무 연속성 관리, 국제국가 표준 인증체계. 뭐 이 부분은 노말하죠. 예, 이렇게 이 부분들은 뭐 관리 부분이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용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정보보호 정책의 의미 및 유형, 정보보호 정책, 절차, 표준, 지침, 기준선. 뭐가 나올지 알잖아요. 정책이 뭐냐, 절차의 뜻이 뭐냐, 표준의 뜻이 뭐냐, 지침, 기준선이 뭐냐. 이 의미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개요. 그게 뭐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왔다는 거죠. 뭐 실기에도 나왔는데, 뭐 정책이 뭐냐, 절차, 표준, 지침, 기준선을 구분해 보시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정보보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 요건,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건 뭐 이거의 개요, 개념 이 정도. 그 다음에 정보보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요소. 같은 말이죠. 뭐 표준, 기준, 지침, 절차. 실기에도 나왔는데 같은 말인데 이게 뭐냐 이거죠. 스탠다드, 베이스라인, 가이드라인, 프로시저.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들이에요. 차이점을. 위험관리. 이 부분은 많이 나오죠. 위험관리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보안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하죠. 기본 개념 1회 5회, 그 다음에 위험관리 주기, 그 다음에 토탈 리스크, 그 다음에 그 잔여 위험이 뭐냐, 뭐 이런 것들 개념이죠.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들. 그 다음에 위험 분석이 뭐냐, 분석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위험 분석의 개요, 기본 개념 10회, 3회 최근에도 나왔다는 거죠. 위험 분석이 중요하니까. 위험 분석의 구성 요소, 자산, 위협, 취약점, 대응책, 위험. 이것도 이제 뭐냐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실기에도 나와서 뭐 이게 뭐냐라는 것들만 알면 되니까.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사전 위험 분석, 위험 분석 방법, 베이스, 그러니까 기준 접근법, 비정형화된 접근법, 상세 위험 분석, 통합된 접근법, 뭐 이런 것들 10회도 나왔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알아야 돼요. 예.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자, 상세 위험 분석. 이 상세 위험 분석 아시겠죠? 상세 위험 분석.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예. 자, 개요 뭐냐? 상세 위험 분석이. 자, 자산 분석, 위협 분석, 그 다음에 취약점 분석, 대응책 분석, 위험 평가. 평가는 중요한 거죠. 위험을 평가해야 되니까. 위험하다? 아니다. 위험한데 어느 정도 위험하다. 이런 평가하니까. 이런 부분은 중요하겠죠. 예. 잔류 위험 평가. 남아있는 위험. 위험은 100% 없을 수가 없어요. 위험은 항상 존재해요. 단지 어떤 퍼센트 밑으로까지 위험을 줄일 것이냐가 관건인 거죠. 만약 2% 이하로 줄일 것이다. 그럼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해야 돼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돼요. 우리는 한 10%까지는 위험을 허용하겠다. 뭐 이러면 돈이 좀 더 적게 들겠죠.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야지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자, 위험 처리 전략. 위험 처리 절차. 최신에 나왔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리스크, 위험 수용, 위험 회피, 위험 전가, 위험 감소. 이건 어떤 시험, 정부 보안 기사에도 나왔던 문제들이죠. 뭐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것들을 구분하는 거. 위험을 수용한다는 뜻이 뭐냐? 회피, 전가, 위험 감소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이니까 공부하는 건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정량적, 정성적. 이 부분도 중요하죠. 개요? 자동 위험 분석 방식, 정량적 위험 분석의 단계. 이런 게 단계. 몇 단계? 그 단계를 다 적는 거죠. 그래서 실기에 많이 나오는 거죠. 정량적 위험 분석의 단계를 기술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
자, 정성적 위험 분석. 개요 수준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정성적, 정량적 위험 분석의 비교. 장단점, 방법의 종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성적 위험 분석의 종류, 기법들, 정량적 위험 분석의 기법들, 이런 것들, 적는 것들,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개념이 뭐냐, 적는 것들, 이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은. 네. 자, 업무 연속성 관리, BCP, DRP, 사업 역량 분석, 복구 전략. 복구 시켜야 되죠. 복구와 회복. 업무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들, 비즈니스 용접성의 개요. 최근에 나온 거죠. DRP의 개요. 재난 복구,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그 다음에 BCP, DRP 비교. BIA, 사업 역량 분석. 위험이 발생하면 사업에 얼만큼의 영향을 끼치느냐. 비즈니스 역량 분석. 뭐 이런 것들, 위험 분석, 상호 의존성 파악.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시험에는 몇 개 안 나왔다. 네. 중요할 것 같은데도. 복구 전략. 엄청 많죠. 복구 전략은. 위험이 발생해서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이제 그건데, 복구 전략. 복구 전략의 기본 개념. 2차 사이트 종류별 특징. 미러 사이트, 핫 사이트, 웜 사이트, 콜드 사이트, 제3의 사이트, 상호 지원 계약, 무추얼 에드 어그리먼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 자주 나와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자주 나오니까. 보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백업, 이런 것들. 백업 어떻게 할 것이냐. 디스크에 하겠지. 그 다음에 이 부분, 레이드. 중요하죠. 이 부분은 보안에서도 나오고, 뭐 기술사에서도 나오고,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이 보안은.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외워놓는 게 좋아요. 계속 이게 이 부분은 레이드 목적, 레이드 종류, 레벨 0, 레벨 1, 2, 3, 4, 5 레이드, 이런 것들 외우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이거 갖고 레벨 1이 레벨 0하고 차이점, 뭐 이런 것들 다 외우는 건데, 이것도 이제 요약본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계속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안 나올 확률이 높지만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건 어떤 다른 유사 자격증이 아니라 더 상급 자격증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해놓는 게 좋아요. 아예 그냥 데이터 백업의 종류, 완전 백업, 차등 백업, 증분 백업, 뭐 이런 것들, 뭐 정보 보안 기사, 처리 기사에도 나오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복구 전략. 그 다음에 복구와 회복, BCP, DRP 단계, BCP, DRP 테스트, 재해 대응 및 복구 관련 용어, RTO, WRT, RPO.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오죠. 문제 나오면 헷갈리죠. RTO를 구하시오, 뭐 이런 것들, RPO를 구하시오. 이런 것들, 이것들은 이제 공부하고 이해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고 답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왔네. 그래도 이 부분도 다른 유사 상급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상급 시험이면 뭐 기술사, 아니면 뭐 감리사, 여기서들 DCP, DRP 테스트 평가시 고려사항, 뭐 이런 것들 나왔다는 거죠. 자, 국제 국가 표준. 크게 보안 제품 평가 방법 및 기준 개요, TCSEC, ITSEC, CC, 정보 시스템 평가 관련 표준화 현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안 제품 평가 방법 및 기준 개요, 평가 방법, 보안 제품 평가 종류, TCSEC 개요. TCSEC이 뭐냐? TCSEC의 보증 수준과 범주 개요, 단계별 보안 수준.
D, C1, C2, B1, B2, B3, A1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상급 시험에서 다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이 문제들 안 나왔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시간이 남으면 이런 것들은 공부하는 게 좋다. 어차피 상급 시험에 도전할 거면 TCSEC 문제점, TNI 레드북 뭐 이런 것들, ITSEC 개요? TCSEC과 ITSEC의 비교 뭐 이런 거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이거죠. 뭐 미국에서 만들었냐 아니면 뭐 유럽에서 만들었느냐. 주로 뭐 미국 아니면 영국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럽이잖아요. 이런 뭐 기준 같은 것들, 보안 기준 같은 것들, 이런 평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잘 만든 곳이 뭐 그런 곳이니까. CC 공통 평가 기준, 등장 배경 CC, 재정 과정 CC 개요. 최근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나올 수도 있는 문제들이죠. 9회 구성 요소, 패키지, EAL, TOE, PPST 뭐 이런 것들, PP와 ST의 비교, CC의 문서 구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CC의 구성 요소는 달달 외워야 된다는 거죠. 차이점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EAL이 뭔지 개념도 알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제일 힘들죠. 까다롭고. 정보 시스템 평가 관련 표준화 현황 CCRA, 국내 동향 뭐 이런 게 나왔고, 인증 체계.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여기는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할 그러니까 포기할 사람들은 과감하게 다 포기를 해야 돼요. 인증 체계 개요, BS7799 개요, BS7799의 구성, 이런 부분은 이제 과감히 뛰어넘어야 돼요. ISMS 우리 한국 거잖아요. 이건 이제 과감하게 공부해야죠. 한국 거니까. 맞죠? ISMS 인증의 개요. 왜? 한국 거니까.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인증이 10회 기사 태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10회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만든 것들, 인증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외국에서 만든 것보다 한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런 관리 규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관리 과정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걸 다 스킵하면 안 되고, 이건 한국에서 만든 거다. 우리나라에서. PIMS 우리나라 거잖아요. 근데 안 나왔어. 아직까지는. PIMS는. OECD 9가지 보안 원칙 이런 거 과감히 이런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버 위기 경보, 이건 기본이잖아요. 정의 단계, 심각 단계, 경계 단계, 주의 단계, 관심 단계, 이건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안 나왔어요. 기본이니까. 나올 수도 있죠. 나왔는데 제가 정리 안 할 수도 있어요.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있어야죠. 보안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보호, 보안관리 및 법규 중에서 정보보호관리에 대해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하죠.